여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바이네케 고문서 도서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책들만 모여있는 곳에 이 책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양피지에 잉크로 쓰인 평범한 중세시대의 필사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지난 600년간 전 세계 그 누구도 단 한 단어조차 읽어내지 못한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책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호 해독가들, 언어학자들, 그리고 현대의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조차 이 책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잊혀진 고대 문명의 지식일까요? 천재 연금술사가 숨겨둔 비밀의 암호일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완벽한 가짜 책일까요? 오늘 우리는 600년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미지의 코드, 보이니치 필사본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1912년 폴란드 출신의 고서적상 윌프리드 보이니치는 이탈리아의 한 예수회 대학에서 먼지 쌓인 고문서들을 구입하던 중 이 기묘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발견한 그의 이름을 따 이 책은 보이니치 필사본이라 불리게 되었죠.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책에 사용된 양피지는 1404년에서 1438년 사이에 만들어진 명백한 중세의 유물임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내용입니다. 약 24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언어와도 닮지 않은 물 흐르듯 유려하지만 정체불명의 문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글자보다 더 기이한 것은 책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백 점의 사파입니다. 학자들은 이 그림들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몇 가지 파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학 섹션입니다. 책의 절반가량은 각종 식물 그림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이 식물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낯선 모습입니다. 어떤 식물은 이 식물의 뿌리에 저 식물의 잎을 붙여놓은 것처럼 기묘하게 조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문학 섹션입니다. 태양과 달, 별자리를 그린 듯한 복잡한 도표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황도 12궁과는 전혀 다른 기묘한 상징과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죠. 세 번째는 생물학 섹션입니다. 인체의 장기처럼 보이는 그림들이 있지만 그 형태나 배치가 우리가 아는 해부학과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기이한 부분, 바로 목욕 섹션입니다. 녹색의 기묘한 액체가 가득 찬 욕조와 파이프로 연결된 이상한 장치들 속에서 작은 나체의 여성들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이 녹색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연금술의 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미지의 문명이 즐기던 스파의 안내도일까요? 마지막으로 약학과 조리법으로 추정되는 섹션이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식물 뿌리와 잎사귀들이 약병 같은 용기 옆에 그려져 있고 수많은 조리법처럼 보이는 짧은 단락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그림과 글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보이니치 필사본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전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이 미지의 암호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이들은 1차,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적국의 암호를 해독해내던 전설적인 암호학자들이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암호, 퍼플 코드를 해독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천재 암호학자 윌리엄 프리드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 보이니치 필사본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이 문자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지프의 법칙이라는 실제 언어가 가지는 통계적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이 책은 실제 언어이거나 혹은 언어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인공 언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역시 이 책은 해독 불가능하다는 결론만을 남긴 채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책의 모든 텍스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거대한 슈퍼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현대의 인공지능, AI는 이 텍스트에서 인간이 찾지 못했던 복잡한 패턴과 문법적 구조까지 찾아냈습니다. AI는 이것은 99% 실제 언어 구조와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AI 역시 그 의미를 번역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패턴은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최고의 암호학자도 최첨단 인공지능도 이 600년 된 책 한 권 앞에서 무력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책은 이토록 완벽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보이니치 필사본을 둘러싼 세 가지 주요 가설이 있습니다.
가설 1고도로 설계된 암호문 가장 전통적인 가설입니다. 이 책이 사실은 중세시대에 금지된 지식, 예를 들어 연금술의 비법, 강력한 약조학, 혹은 당시 종교가 탄압하던 이단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숨기기 위해 저자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복잡한 암호 체계나 자신만이 아는 인공 언어를 만들어 책을 저술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 책의 암호가 풀리는 날 우리는 잃어버린 중세의 위대한 지식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설 2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기극 아주 흥미롭지만 냉소적인 가설입니다. 사실 이 책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처음부터 부유한 수집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정교한 가짜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초기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물 중에는 신비한 물건에 집착했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루돌프 2세가 있습니다. 누군가 황제의 돈을 노리고 그럴듯한 그림과 정체불명의 문자로 가득 찬 가짜 고문서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설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 책의 문자는 단순한 낙서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한 통계적, 언어학적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600년 전에 현대의 슈퍼컴퓨터도 감탄할 만큼 복잡한 가짜 언어를 만들어낼 사기꾼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가설 3이 쳐진 리지의 언어 최근 가장 주목받는 가설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이 암호문이나 가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아시아의 어떤 소수민족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언어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만의 독특한 표기 체계를 발명하여 자신들의 지식을 기록했을 수도 있죠. 이 가설은 왜 이 책이 실제 언어의 통계적 특징을 가지는지 완벽하게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기묘한 식물과 별자리 그림들은 그 잊혀진 문명이 바라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모습이라는 뜻일까요? 고도로 설계된 암호문, 역사상 가장 정교한 사기극, 아니면 사라져버린 문명의 마지막 기록. 보이니치 필사본은 지난 6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또 좌절시켰습니다. 어쩌면 이 책의 진정한 가치는 그 내용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연금술사는 이 책에서 연금술의 비밀을 보고 언어학자는 잃어버린 언어를 보며 암호학자는 궁극의 도전을 봅니다. 이 책은 보는 사람의 지식과 상상력을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과연 인류는 이 600년의 침묵을 깨고 보이니치 필사본의 비밀을 풀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인류의 잃어버린 지식의 보고와 마주하게 될까요? 아니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낚시에 걸려들었음을 깨닫게 될까요? 그 답은 오늘도 예일대학교 도서관 깊은 곳에서 자신을 읽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